해운리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늦가을 안개가 산등성이를 감싸고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정막을 깨뜨렸다. 윤세라는 낡은 원룸에 커튼을 걷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듯 서늘했다. 오늘은 그녀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생들, 그리고 아마도 새로운 시작. 하지만 거울 앞에 선 그녀의 표정은 결심보다 불안이 조금 더 짙었다. 짙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리고 눈가엔 지워지지 않은 피로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괜찮아. 세라, 이번엔 다를 거야. 스스로에게 속삭인 말은 공허하게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교사가 된 지 3달.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덮고 평범한 교사로 살아가고자 했다. 하지만 사람의 과거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세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나서 세라는 작은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바라봤다. 윤세라 선생님? 낯설게 들리는 호칭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어보려 했지만 입꼬리는 쉽사리 오르지 않았다. 가방 안에는 새로 산 분필, 공책,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교사증이 들어있었다. 새 교사는 새 노트를 펴고 새 꿈을 적어 내려가야 하는 법. 그러나 그녀의 노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두려워하지 말 것. 과거는 약점이 아니라 증거다. 아침 7시 반. 작은 버스가 해운리 마을길을 따라 굽이굽이 달렸다. 창가에 기대 앉은 세라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논과 밭, 오래된 슈퍼마켓, 그리고 군데군데 놓인 허수아비들이 눈에 들어왔다. 평화로웠다. 그러나 그 평화가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는 걸 그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버스가 서명중학교 앞 정류장에 멈춰섰다. 학교 간판은 색이 발에 있었고 철제문 옆에는 낡은 포스터가 바람에 흔들렸다. 서명중학교 꿈과 배움이 자라는 곳. 그 문구는 지금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다. 세라는 가방을 고쳐 메고 교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냄새가 있었다. 담배 냄새였다. 교문 옆 벤치에 교복 차림의 남학생 몇 명이 앉아 있었다. 한쪽 머리는 탈색했고 교복 셔츠는 단추가 절반쯤 풀려 있었다. 그들은 세라를 보더니 비웃음 섞인 시선을 던졌다. 그중 한 명이 담배를 비틀어 끄더니 천천히 말했다. 새 선생님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유와 도전이 섞여 있었다. 여기선 우리가 선생님 가르쳐요. 그 말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다. 세라는 잠시 멈춰 그들을 바라봤다. 눈빛이 마주쳤다. 가장 앞에 있던 소년. 이름표에는 한도윤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아이가구나. 직감이었다. 이 학교를 움직이는 중심. 세라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그럼 오늘부터 서로 많이 배우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 짧은 대답에 학생들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그러나 도윤은 비웃음을 잃지 않았다. 배움이라 재미있겠네요. 선생님. 교무실 문을 열자 모든 시선이 세렉에 향했다. 커피잔을 든 교사들. 서류를 정리하던 이들 모두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발걸음이 낯설고 그 낯설미 어딘가 불안함을 자극하는 듯했다. 아, 새로 오신 윤세라 선생님이시죠? 은색 안경을 쓴 여성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교감 최은영이었다.
환영합니다. 앞으로 3학년 4반 담임을 맡게 되실 거예요. 세라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교무실의 분위기는 어색했다. 형식적인 미소, 조심스러운 눈빛들. 그녀는 익숙했다. 이런 분위기.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균열이 자라고 있는 곳. 그때 책상에 앉아있던 한 남교사가 세라를 스쳐보았다. 그의 이름표에는 정태호라고 적혀 있었다. 눈빛이 묘했다. 관심이라기보단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 저 사람, 뭘 알고 있나? 세라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을 느꼈다. 첫 수업 종이 울렸다. 세라는 3학년 4반 교실 앞에 섰다. 문 너머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와 고함소리가 교실의 분위기를 짐작케 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겁내지 마. 네가 선택한 길이잖아? 문을 열자. 교실 안은 예상보다 심했다. 책상은 제자리에 없었고 칠판에는 욕설이 낙서처럼 남아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는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종이컵에 음료를 따라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그 중심에 한도윤이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태연했고 주변 학생들은 그의 반응을 살피며 행동했다. 명확했다. 이 교실의 질서는 이미 학생의 손에 있었다. 세라는 조용히 교탁 위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윤세라 선생님이에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침묵은 존중이 아닌 조롱이었다. 한 학생이 낮게 웃었다. 선생님, 우리한테 뭘 가르치시게요? 세라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한도윤이었다. 그의 눈빛엔 도전이 담겨 있었다. 여기선 학생이 선생님 가르쳐요. 그게 우리 룰이에요? 교실 안에 몇몇 학생들이 키득거리며 웃었다. 세라는 잠시 숨을 내쉬고 차분히 대답했다. 그럼 더 좋은 수업이 되겠네요. 서로 배우는 게 진짜 교육이니까요. 그녀의 말투엔 위압이 없었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도윤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바라봤다. 이 선생님, 좀 다르네.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수업이 끝난 뒤 세라는 복도를 걸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운동장은 비어 있었다. 멀리서 까마귀 울음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묘하게 쓸쓸했다. 교무실로 돌아오자 몇몇 교사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새 선생님 첫 수업 어땠대? 3학년 4반이라면 거긴 누구도 오래 못 버티잖아. 한 달 넘긴 사람 없을걸? 세라는 일부러 못 들은 척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손끝이 약간 떨렸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정태호가 다가와 말했다. 첫날부터 고생 많으셨네요. 이 학교 학생들은 좀 특별합니다. 그의 입꼬리엔 미묘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세라는 짧게 웃었다. 네, 특별하더군요.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마치 뭔가 숨기고 있다는 듯했다. 점심시간, 세라는 도시락을 꺼내며 오전의 일을 정리했다. 학생들의 반항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그건 시스템적인 무질서, 어른들의 방관이 만든 결과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운동장 끝에서 학생 몇 명이 몰려있는 것이 보였다. 한도윤이 있었다. 그의 손짓 하나에 다른 아이들이 움직였다.
그 모습은 마치 군대의 하급 장교 같았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아이들은 원래부터 나쁜 존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길을 잃게 만들었을 뿐. 방과 후 해가 기울 무렵 세라는 다시 교실을 찾았다. 빈 교실에는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가 떠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칠판에 적힌 낙서를 손수 닦아냈다. 한 글자, 한 글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수업이겠지? 칠판을 다 지우고 나자. 그녀는 분필을 들어 천천히 한 단어를 적었다. 존중, 존경, 바로 인정.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내일부터 이 단어로 시작하자.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종이 조각 하나가 날아와 교탁 위에 내려앉았다. 그 위에는 낙서처럼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선생님, 여기선 아무도 믿지 마요. 세라는 그 종이를 가만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결심이 깃든 눈빛이었다. 밤, 원룸 창가에 앉아 세라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손끝이 아직도 분필가루 냄새로 희미하게 물들어 있었다. 핸드폰 화면이 켜졌다. 발신자 모르는 번호.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세라야? 나야. 오랜만이지 익숙한 목소리였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은하, 전화기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래, 넌 교사가 됐다며 대단하네. 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발끝을 잡아당겼다. 그 얘긴 하지 말자. 잊는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야. 세라야. 통화음이 끊기자. 방 안은 고요했다. 세라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별빛이 차갑게 반짝였다. 도망칠 수 없어? 이번엔 맞서야 해. 그녀는 그렇게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해울리의 하늘은 흐렸다. 안개가 학교 언덕을 덮고 멀리서 까치가 울어댔다. 윤세라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교문 앞에 도착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 손끝이 얼얼했지만 마음은 어제보다 단단했다. 어제 교실 문에 적힌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선생님, 여기선 아무도 믿지 마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 문장은 경고이자 부탁처럼 느껴졌다. 세라는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기로 했다. 교문 근처에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다. 한도윤이었다. 교복 셔츠는 여전히 단추가 2개쯤 풀려 있었고 목에는 이어폰이 걸려 있었다. 그의 손끝에는 담배 대신 껌이 있었다. 무언가를 바꾼 듯하지만 그 변화가 진심인지 장난인지 알 수 없었다. 일찍 왔네요. 세라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도윤은 이어폰을 귀에서 빼며 피식 웃었다. 선생님이 더 일찍 왔잖아요. 선생님이니까요? 그럼 나는 학생이니까 늦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네 선택이죠. 다만 선택엔 결과가 따르니까요.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녀는 상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짧은 침묵 속에 바람이 스쳤다. 그리고 도윤은 고개를 돌려 운동장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이 묘하게 쓸쓸해 보였다. 첫 수업 종이 울렸다. 3학년 4반 교실. 전날보다 더 소란스러웠다. 벽에는 새로운 낙서가 늘어 있었고 창문에는 누군가 던진 공이 자국이 남아 있었다. 세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교단으로 걸어갔다. 얘들아,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그녀는 분필을 들어 칠판에 글자를 천천히 썼다. 존중, respect. 어제 지운 낙서 자리에 새로 적힌 단어였다.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또 무슨 소리야? 선생님 존중, 그게 먹는 거예요. 비웃음 섞인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세라는 그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존중이란 건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힘이 세다고, 목소리가 크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한도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선생님은 우리를 존중하세요, 물론이지. 그럼 우리도 선생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도윤은 짧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엔 냉소가 섞여 있었다. 여기선 존중 같은 거 안 통해요. 선생님은 아직 이 학교를 몰라요. 그럼 알려줘요. 세라의 대답은 단호했다. 도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녀의 태도는 지금까지 만난 어른들과 달랐다. 무시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수업이 끝난 뒤 세라는 학생들이 나간 교실에 홀로 남았다. 의자 몇 개가 뒤집혀 있었고 창계는 흙 묻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를 세우며 중얼거렸다. 시작은 항상 이런 거지.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정태어 교사가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비웃듯 말했다. 3학년 4반? 만만치 않죠. 그렇네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하하, 열정적인 건 좋은데 오래 못 갑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여긴 그냥 조용히 시간만 보내면 되는 곳이에요. 괜히 바꾸려다 다쳐요.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다. 세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잠시 후 정태호가 시선을 피하며 교무실 쪽으로 돌아갔다. 다쳐요. 그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맴돌았다. 점심시간. 교무실 한켠 세라는 도시락을 펴놓고 앉았다. 창밖으로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멀리서 도윤이 친구들과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그 눈빛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윤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박영진 교사였다. 그는 젊고 상대적으로 순한 인상의 교사였다. 3학년 4반이죠. 거기 도윤이 있는 반이네요. 한도윤 학생요네. 유명하죠. 중학교 일진계의 해올리 대표랄까. 영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근데 이상하죠. 그 아이. 공부 머리도 있고 감도 빠른데 일부러 망가지는 느낌이에요? 세라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집안 사정은요? 부모님은 거의 안 오세요. 아버지는 지역 건설업자. 어머니는 몇 년 전 이혼 후 연락 끊겼다더군요. 그 말에 세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어쩐지? 그 눈빛 속의 허무가 낯설지 않았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세라는 복도 끝 창가에 서 있었다. 운동장 한켠에서 학생들이 몰려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중심에는 역시 한도윤이 있었다. 그는 누군가의 어깨를 밀치며 싸움 직전의 긴장감을 만들고 있었다. 세라는 재빨리 그쪽으로 향했다. 한도윤 그녀의 목소리에 학생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잠시 정적. 도윤이 천천히 돌아봤다. 왜요? 선생님 놀고 있었는데. 그의 옆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학생 하나가 있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이건 놀이가 아니야. 그럼 뭔데요? 폭력이야. 세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녀의 눈빛이 도윤의 눈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한순간
주변의 웃음소리가 멈췄다.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도윤아,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 그 말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이들의 시선이 오가는 가운데 도윤은 짧게 숨을 내쉬며 비웃었다. 그 말. 멋있네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럼 우리가 바꾸면 되잖아. 도윤은 대답 대신 땅에 떨어진 돌멩이를 발로 찼다. 그 돌이 교문 쪽으로 튀며 소리를 냈다. 선생님, 세상 바꾸겠다고 덤빈 사람들 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그래도 누군가는 시도해야 해. 그게 선생님이에요. 그게 나야. 잠시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다. 한쪽은 분노로, 한쪽은 결의로. 방과 후 교무실. 분위기가 묘했다. 정태호가 천천히 다가왔다. 윤 선생님, 오늘 운동장 일 들었어요. 그랬군요. 학생을 공개적으로 꾸짖는 건 좋지 않아요. 특히 한도윤 같은 애는요.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가요? 현명하게 대처하라는 거죠. 괜히 건드리면.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위에서요. 정태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 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모르시죠. 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정태호는 피식 웃으며 교무실을 떠났다. 그의 말이 귓가에 남았다.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 그날 밤 세라는 원룸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오늘의 사건들을 차근히 적었다. 한도윤 싸움. 그러나 주도적 다른 학생 두려움의 침묵, 정태호 의미심장한 경고. 페이지 한가운데 그녀는 한 문장을 더 썼다. 두려움은 전염된다. 하지만 용기도 그렇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다. 조심하세요. 도윤 학생 아버지. 건들면 안 됩니다. 세라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다. 건들면 안 된다. 그녀는 메모 옆에 또 하나의 문장을 적었다. 그래서 건드려야 한다. 다음 날 새벽 학교 복도를 걸으며 세라는 창문을 열었다.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 끝에서 먼지 냄새와 섞인 희미한 담배 냄새가 났다. 그녀는 교탁에 서서 조용히 분필을 들었다. 칠판 한가운데에 단어 하나를 썼다. 변화 체인지.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단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한도윤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낯선 감정이 스쳐갔다. 그 순간 세라는 알았다. 오늘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서명중학교의 아침은 언제나 회색이었다. 햇빛은 있었지만 교정 위엔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윤세라는 복도를 걸으며 그 기묘한 공기를 느꼈다. 하루하루 학교의 냄새가 조금씩 다르게 변하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먼지나 낡은 페인트의 냄새가 아니었다. 숨겨진 어떤 긴장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냄새였다. 그날 첫 시간은 도덕이었다. 세라는 칠판 위에 천천히 글자를 적었다. 규칙 룰. 얘들아, 오늘은 규칙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또 설교네. 선생님, 규칙이 그렇게 중요해요. 세라는 미소를 지었다. 규칙은 누굴 위해 있는 걸까? 그녀의 질문에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때 뒷자리에서 한도윤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여기 규칙은 2개예요. 2개 하나는 교칙,
하나는 두려움의 법칙. 순간 교실이 싸늘해졌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숙였고 몇 명은 눈을 피했다. 세라는 느리게 물었다. 두려움의 법칙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도윤은 입꼬리를 비틀며 대답했다. 겁나는 건 건드리지 않는 거요. 그게 우리 학교 진짜 규칙이에요. 그 말이 공기 속을 무겁게 내리눌렀다. 세라는 그 눈빛에서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다. 도윤의 말 뒤에는 무언가 더 큰 존재가 있었다. 점심시간, 교무실. 최은영 교감이 세라를 부르며 말했다. 윤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해요.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한 미소가 떠 있었다. 교감실로 들어서자 은영은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학생들이 좀 거칠죠, 네. 하지만 아이들보다 더 문제인 건 어른들 같습니다. 세라의 말에 교감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뜻이에요? 학생들이 왜 이런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침묵. 은영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다. 그 말. 조심해야 해요. 이 학교엔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건드리면 안 된다. 그 말을 많이 듣네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몇 년 전에도 학교를 바꾸겠다고 나섰던 교사가 있었죠. 하지만 결국 떠났어요. 자진해서요, 아니요? 떠나야 했어요? 은영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동자에 묘한 슬픔이 비쳤다. 세라 선생님. 아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여긴 도시가 아니에요. 이 마을, 이 학교, 이 지역엔 보이지 않는 줄이 너무 많아요. 그날 오후 세라는 서류함을 뒤지다가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생활기록부, 열람주의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안에는 몇몇 학생들의 징계 기록이 들어 있었다. 한도윤, 이가연, 그리고 몇몇 익숙한 이름들. 하지만 기록의 끝부분에는 공통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도 완료, 종결 처리. 이상했다. 징계 사유는 명확한데 조치가 없다. 심지어 폭행, 갈취, 협박 같은 단어가 버젓이 적혀 있는데도 누군가가 덮고 있다. 세라는 직감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정태호가 들어왔다. 그의 눈빛이 서류에 닿았다. 뭐 하세요? 윤 선생님 기록을 좀 보고 있었어요. 그건 열람하면 안 되는 자료예요. 왜요? 학생 지도에 필요한 정보잖아요. 정태호는 짧게 웃었다. 그게 단순한 학생 기록이 아니라서요. 그의 말투는 분명했다. 위협이 아니라 경고였다. 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봉투를 닫고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나가자 세라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 진짜 규칙은 따로 있구나. 방과 후 운동장 한쪽 벤치, 세라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멀리서 도윤과 이가연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둘의 표정은 어딘가 진지했다. 선생님,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요? 오늘 아침 말이에요. 그거 진심이에요. 어떤 말 세상은 우리가 바꾸면 된다고 한 거요. 세라는 잠시 웃었다. 그래, 진심이야. 그럼 진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믿지 않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어. 이가현이 나직이 말했다. 선생님, 진짜 몰라서 그러세요. 이 학교는 그냥 학교가 아니에요. 세라의 눈빛이 바뀌었다. 무슨 뜻이지? 두 학생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가현이 조용히 말했다. 여긴요, 돈이 다예요. 돈 도윤이 아버지 회사.
알죠? 그 회사가 학교 공사, 급식, 시설 유지 다 맡고 있어요. 학교가 그쪽 손에 있어요. 순간 세라의 손끝이 떨렸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학생들의 폭력, 교사들의 침묵, 교감의 경고, 그리고 정태어의 태도까지. 도윤이 낮게 말했다. 선생님, 저도 알아요? 아버지가 뭘 하는지, 왜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못하는지도.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 떨렸다. 근데 그게 자랑스러워 보일 때도 있었어요. 다들 나한테 지잖아요. 근데 요즘엔 모르겠어요. 세라는 조용히 말했다. 모른다는 건 좋은 신호야. 도윤아, 적어도 네가 느끼고 있다는 거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멀리서 교무실 창문에 서 있는 정태어의 모습이 보였다. 그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시선이 스쳤다. 세라의 눈과 그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커튼을 내렸다. 밤, 원룸의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세라는 노트를 펴고 오늘의 일을 적었다. 학교의 진짜 구조 발견. 도윤의 아버지, 스지역 건설업체 대표, 학교 예산, 시설, 급식 모두 해당 업체 관리. 교사들 침묵, 생존,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받았다. 세라야, 또 너야. 익숙한 목소리. 은하였다. 너, 그 학교에 있지? 어떻게 알아 그 지역 이름? 해운리. 거기 예전 우리 쪽이랑 연결돼 있던 곳이야. 뭐라고 도윤 아버지 회사? 옛날에 우리 조직 일도 맡았었어. 조심해. 거긴 단순한 학교가 아니야. 통화가 끊긴 뒤 세라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빛에 젖은 골목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래도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교무실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학교 게시판에 누군가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서명중학교. 진짜로 안전한가요? 글에는 폭력, 협박, 부당한 징계 누락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교사들이 웅성거렸다. 누가 올린 거야 이거 진짜면 큰일인데? 정태호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요즘 누가 인터넷에 장난질을 많이 하네요. 그의 시선이 슬쩍 윤세라를 스쳤다. 세라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들었다. 누군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학생들 중 하나일 수도. 아니면 은영 교감일 수도 있었다. 오후, 세라는 복도 끝에서 한도윤을 마주쳤다. 그의 얼굴엔 피멍이 있었다. 누가 그랬어, 아무도요. 거짓말하지 마. 선생님이 모르는 게 많아요. 세라는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이제 말해. 도윤아. 그는 눈을 피하며 낮게 말했다. 아버지 부하들이요. 내가 선생님 편 든다고 혼났어요. 순간 세라의 눈이 흔들렸다.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은요? 선생님,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지. 그리고 네가 도와줄 거잖아.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엔 분명히 다른 감정이 있었다. 두려움과 희미한 결심. 그날 저녁, 세라는 교감 최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교감 선생님, 학교 예산 관련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왜요? 시설 공사 계약서요? 필요해서요. 그건 교장 허락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럼 교장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출장 중이에요. 전화가 끊긴 뒤 세라는 책상 위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학교의 부패, 침묵의 합의. 그녀는 그 문장 밑에 이렇게 적었다. 아이들은 거울이다. 어른들이 포기한 만큼 아이들이 타락한다. 창밖에서 천둥이 울렸다. 그리고 번개가 치는 순간 그녀는 창문 너머 운동장 한복판에 누군가 서 있는 걸 보았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한도윤이었다. 그녀는 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도윤아 그는 고개를 들었다. 비에 젖은 얼굴 위로 눈물이 섞여 있었다. 선생님, 이제 진짜로 시작됐어요. 비는 밤새 내렸다. 학교 운동장은 진흙탕이 되었고 교문 앞의 깃발은 젖은 채 바람에 찢겨 있었다. 윤세라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교문을 지나며 어제 한도윤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선생님, 이제 진짜로 시작됐어요. 그 말은 예언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그리고 그 예언은 그날 아침 현실이 되었다. 1교시가 시작되기도 전 교무실이 소란스러웠다. 누군가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거 봤어요.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세라가 다가가자. 화면에는 학교 이름이 적힌 커뮤니티 게시물이 떠 있었다. 서명중학교. 교사 폭력 및 부적절한 언행 의혹. 게시물엔 익명의 제보가 첨부돼 있었다. 사진 몇 장, 그리고 녹음 파일 1개, 거기에는 세라의 목소리 일부가 담겨 있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 그럼 우리가 바꾸면 되잖아. 문제는 그 다음 부분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잘라붙인 음성이었다. 우리가 법이야. 그 문장은 그녀의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편집된 영상 속에서는 마치 윤세라가 학생들에게 폭력을 조장하는 듯 들렸다. 교사들의 시선이 차갑게 꽂혔다. 윤 선생님, 이게 사실이에요, 학생들이. 선생님 말 듣고 더 폭력적으로 변했다던데요. 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날 오후, 교감 최은영이 세라를 불렀다. 윤 선생님, 잠시 교감실로 오세요. 교감실 문을 열자 정태호가 이미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인쇄된 게시물이 놓여 있었다. 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학부모들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정태호가 말을 끊었다. 증거가 없잖아요. 그의 입계는 익숙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요즘 세상은 영상 하나면 충분해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죠. 그 영상, 누가 올린 건지 알아봐야 해요. 그걸 어떻게 찾아요? 이미 퍼졌어요. 정태호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조언 하나 할까요? 윤 선생님 조용히 사직서 내세요. 그래야 덜 다쳐요. 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세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떠나면 아이들은 또 누가 지켜주죠? 정태호의 미소가 순간 사라졌다. 아이들 선생님은 아직도 그게 통한다고 믿어요. 믿어요. 짧은 대답. 그러나 그 한마디가 교감실의 공기를 흔들었다. 교무실을 나서던 세라의 앞에 한도윤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선생님, 저 그 영상 봤어요. 나도 봤어. 누가 한 건지 알아요. 세라의 눈이 커졌다. 누군데 이가연이에요? 그 이름이 공기 속을 무겁게 가르며 떨어졌다. 가연이가 네. 근데 시킨 사람은 따로 있어요. 누구 도윤이 잠시 망설였다. 우리 아버지. 그날 밤
새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상 위엔 인쇄된 게시물과 기사들이 쌓여 있었다. 폭력 교사 논란. 서명중학교 윤모 교사 직무정지 검토 중.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지금이라도 떠나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발신자는 없었다. 새라는 깊은 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두려움의 법칙, 진실을 말하는 자를 없애는 것. 다음 날 아침, 학교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학생들은 속삭였고, 교사들은 눈을 피했다. 그 중에서도 이가연의 표정이 이상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새라는 쉬는 시간, 그녀를 복도로 불러냈다. 가연아, 네. 그 영상. 네가 올린 거니? 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이 떨렸다. 네가 왜 그랬는지. 난 알고 싶어. 누가 시켰니? 잠시 침묵, 그리고 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저 아버지가 병원에 있어요. 도윤이 아버지가 도와준다고 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새라는 말이 막혔다. 그녀는 가연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넌 아직 기회가 있어. 선생님, 미안해요. 그럴 생각 아니었어요. 이젠 그걸 바로잡으면 돼. 점심시간, 새라는 교감 최은영을 찾아갔다. 교감 선생님. 저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은영의 얼굴이 굳었다. 누군데요? 한도윤의 아버지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교감은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를 꺼냈다. 윤 선생님. 이건 학교 운영위원회 명단이에요. 그 목록 맨 위에 한재명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도윤의 아버지였다. 학교 건설과 운영비의 대부분을 그쪽 회사가 담당해요. 우린 그 사람의 돈으로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다들 침묵하는 거군요. 그래요. 하지만 은영은 세라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선생님이라면 다르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오후 수업. 교실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라는 칠판에 단어 하나를 썼다. 진실 트루트. 오늘은 이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교실을 천천히 걸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껴요. 하지만 두려움을 숨기면 그건 거짓이 돼요. 그때 뒷자리에서 한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생님? 그럼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면요. 새라는 걸음을 멈췄다. 그럴 때일수록 더 크게 말해야지. 근데 다들 무서워요. 아버지도, 선생님도, 교감도 다. 난 안 무서워. 거짓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교탁으로 걸어와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놨다. 그건 인쇄된 익명 제보글이었다. 이거 아버지가 시켰어요? 이제 됐죠. 그는 고개를 숙이고 교실을 나갔다. 남겨진 종이 위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 선택이에요. 그날 저녁, 세라는 교감과 함께 교육청 조사위원을 만났다. 하지만 위원들의 태도는 냉담했다. 증거가 없네요. 학생 진술은 믿기 어렵습니다. 언론이 먼저 움직인 이상, 교사님은 잠정 정직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진실이 이렇게 쉽게 묻히나요? 위원 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다. 세상엔 진실보다 힘이 빠른 법이죠. 회의가 끝난 뒤 교감이 말했다. 죄송해요. 윤 선생님.
하지만 너무 빨라요.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날 밤 학교 앞 도로 검은 차량 한 대가 멈췄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 한재명이었다. 그는 학교 정문 앞에서 세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깔렸다. 좋은 선생님이신가 봅니다. 이 시간에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아들이 요즘 많이 변했더군요. 그게 선생님 덕분이라죠.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어요. 좋은 쪽 선생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 학교는 제가 만든 겁니다. 당신이 바꾸려는 건 제 질서예요. 세라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 질서가 학생들을 망치고 있어요. 그건 교육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잠시 침묵. 한재명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조언 하나 하죠. 이번 주 안에 떠나세요.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세라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요. 하지만 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비가 다시 내렸다. 학교 창문 너머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윤세라는 교실로 돌아와 분필을 들었다. 칠판에 단어 하나를 썼다. 용기 courage.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두려움이 없어서 용감한 게 아니야.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아서 용감한 거야. 문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냉혹했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한도윤이었다. 그의 손에는 USB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이 담겨 있었다. 밤하늘은 검은 유리처럼 차가웠다. 비가 그친 교정 위로 달빛이 번졌다. 윤세라는 교실불을 끈 채 책상 위에 놓인 USB를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이토록 무거워 보이긴 처음이었다. USB 안에는 편집되지 않은 영상이 있었다. 그 영상에는 그녀의 말뿐 아니라 뒤이어 들리는 학생들의 조롱, 한도윤의 폭언, 그리고 우리가 법이다라는 목소리에 진짜 주인공이 담겨 있었다. 그건 도윤이었다. 세라는 컴퓨터를 켜고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 속, 흐릿한 교실, 그녀가 말하고 있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 그 직후 들렸다. 그럼 우리가 법이죠? 낮고 젊은 남학생의 목소리. 편집본과는 완전히 다른 맥락이었다. 세라는 숨을 삼켰다. 이 영상이 진실이었다. 이걸로 충분해. 그녀는 손끝으로 USB를 꼭 쥐었다. 그러나 동시에 떠올랐다. 이걸 세상에 내놓는다는 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일,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는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교무실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전날의 소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학생들 사이에선 이상하게도 윤세라 선생님이 조작당했다더라는 말이 돌고 있었다. 그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세라는 알 수 있었다. 누군가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점심시간. 한도윤이 교무실 문 앞에 나타났다.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선생님,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교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세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을 따라 나갔다. 비어있는 복도 끝 도윤이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언론사에 보내세요. 이게 뭐야? USB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제가 갖고 있을게요. 왜 네가 선생님이 위험해질까 봐요. 세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도윤아, 이건 네 아버지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 알아요.
그래도 괜찮겠어, 그 사람은. 아버지지만. 내 인생까지 대신 살 순 없잖아요. 그 말은 예상보다 성숙하고 아프게 들렸다. 그날 오후, 세라는 USB를 가지고 교육청 내부고발센터를 방문했다. 작은 회의실, 낡은 냄새, 형광등의 희미한 떨림. 직원은 영상 파일을 복사하며 무표정하게 말했다. 진위 여부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리죠? 통상 일주일 정도요. 세라는 그 짧은 대답에도 가슴이 무거워졌다.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윤세라 선생님, 낮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 영상. 좋은 선택이 아닐 겁니다. 누구시죠? 한재명 대표님께서. 선생님이 곤란하지 않게 하시래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시면? 협박인가요? 충고죠. 통화가 끊기자. 세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학교로 돌아왔을 때 복도 벽면에 붙은 게시물을 보고 숨이 멎었다. 윤세라 교사.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정직 처리. 하단에는 교육청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라는 문장이 덧붙어 있었다.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결과가 내려졌다. 교사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누군가는 안쓰럽게, 누군가는 그래, 결국 그렇게 됐군이라는 표정으로. 세라는 말없이 사물함을 열었다. 노트 한 권과 분필 상자를 꺼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교무실 한쪽 구석. 정태호가 미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결국 이렇게 됐네요. 제가 그랬죠. 괜히 나서지 말라고. 선생님은 학생을 믿어본 적 있나요? 세라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학생이요. 믿을 가치가 있을 때나 믿죠. 그럼 선생님은 그 가치를 만든 적은 있나요? 정태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냥 비웃듯 고개를 돌렸다. 그날 저녁, 세라는 비어있는 교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낡은 분필과 노트 한 권. 창밖에는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썼다. 진실은 늦게 온다. 하지만 절대 방향을 잃지 않는다. 문득 교실 문이 열렸다. 한도윤이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다. 선생님? 기사 나왔어요. 뭐라고 영상 진위 확인 완료? 조작된 것으로 결론 났대요. 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네. 근데 그의 얼굴이 굳었다. 교육청 담당자가 사고로 입원했대요. 파일은 분실됐다고. 세라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분실 그 사람, 어젯밤에 교통사고 났대요. 근데 이상한 건 영상 복사본도 사라졌어요. 그날 밤, 세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학교 뒤편 언덕길을 따라 걸었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나뭇가지가 부딪히며 울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다. 용기는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데리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누가 썼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글씨는 낯익었다. 이가현.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고 며칠째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글씨는 가연이 아직 자신을 믿고 있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며칠 후 학교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교사들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학생들은 어른들의 침묵 속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조회 시간, 교장 대신 정태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학교는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윤세라 교사의 직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앞으로 문제 행동을 삼가도록 하세요. 그 순간 교실 뒤쪽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다. 한도윤이었다. 그건 부당한 결정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태호가 마이크를 내려다보며 웃었다. 한도윤 학생. 무슨 말이죠? 그 영상은 조작된 거예요. 제가 봤어요. 선생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학생들이 자워들기 시작했다. 도윤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어른들이 진실을 덮으면 우린 뭘 믿어야 하죠? 정태호의 표정이 굳었다. 도윤군. 이건 학교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에요. 질서요, 그 질서가 누굴 위한 건데요? 학생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맞아요. 선생님은 잘못 없어요. 순식간에 조 회장은 호울란에 빠졌다. 정태호는 당황한 듯 마이크를 내려놨다. 그때 교감 최은영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모두 조용히 하세요. 은영은 잠시 세라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결단이 있었다. 학생들의 말이 맞습니다. 이 사안은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교육청에서 새로운 조사팀이 학교로 파견됐다. 그들은 USB 원본 파일의 추적 기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삭제된 파일이 서버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뉴스 속보가 나왔다. 서명중학교 조작 영상 사건. 지역 건설업체 대표 연루 정황. 화면 속에서 경찰들이 한재명의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다. 세라는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번호는 익숙했다. 한재명. 축하합니다. 선생님? 결국 이겼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났어요. 왜냐면 제가 졌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똑같이 죽일 수도 있어요. 통화가 끊기자 세라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밤. 교실에 홀로 남은 세라는 칠판에 단어를 썼다. 대가 프라이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진실엔 늘 대가가 따라온다. 하지만 그 대가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그때 문이 열렸다. 이가현이 들어왔다. 옅은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선생님, 다시 돌아오셨네요? 그래, 가현아. 고마워. 네가 보낸 쪽지 봤어. 이젠 저도 두렵지 않아요. 세라는 가현의 손을 잡았다. 창밖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조용히.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덮어버리듯이. 서명중학교의 운동장은 흰색으로 덮여 있었고 그 안에서 윤세라는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발자국이 눈 위에 고요하게 새겨졌다. 그 발자국 하나하나마다 지난 몇 주간의 기억이 묻어 있었다. 비난, 폭로, 분노, 그리고 구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하지만 세라는 알고 있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는 걸. 조용한 교무실. 난방기의 낮은 진동음만 들렸다. 한쪽 벽에는 새로 붙은 게시문이 있었다. 윤세라 교사, 복직 결정, 조작 영상 사건, 교육청 무혐의 판결. 동료 교사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축하해요. 윤 선생님, 이제 좀 편히 쉬세요. 세라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엔 힘이 없었다.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깊은 피로가 섞여 있었다.
정태호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사직서를 내고 떠났다고 했다. 누구도 그의 마지막을 묻지 않았다. 사람들은 단지 또 하나의 조용한 퇴장으로 기억했다. 점심시간, 세라는 교실 창가에 서 있었다. 하얀 눈이 떨어지는 운동장 너머로 한도윤이 친구들과 눈싸움을 하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 속엔 어딘가 낯선 슬픔이 섞여 있었다. 도윤아, 세라가 불렀다. 그는 눈을 털며 달려왔다. 선생님, 이제 진짜 끝났어요. 그렇죠. 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래? 끝났어. 하지만요, 끝났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버지랑도 이야기했어요.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사람. 교도소 들어가기 전에 편지 보냈어요.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세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한마디면 충분할지도 몰라. 근데 이상하죠. 용서했는데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네가 진짜로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사랑이 없으면 용서도 아프지 않거든. 그날 방과 후 세라는 상담실에서 몇몇 학생들을 만났다. 이가연도 그 중 하나였다. 가연아, 잘 지냈어, 네. 아직 좀 무서워요. 무서울 때마다 생각해. 그때 넌 잘못을 인정할 용기를 냈어.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야. 가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선생님, 저 요즘 매일 일기 써요. 그날 있었던 일 잊지 않으려고요. 잊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야, 잊으면. 또 같은 잘못을 할까 봐요. 세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그래? 그게 진짜 성장이라는 거야. 며칠 후 교육청에서 취재진이 학교를 찾아왔다. 윤세라 교사님,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세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들이 묻기 시작했다. 당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모두가 제 말을 믿지 않았을 때요. 그럼? 지금은 행복하신가요? 세라는 미소를 지었다. 행복하다고 말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이제 두렵지는 않아요. 그 사건을 통해 얻은 게 있다면요. 아이들의 마음을 보는 눈이요. 그녀의 말에 기자들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 짧은 인터뷰는 다음 날 기사로 실렸다. 폭력의 학교를 바꾼 여교사.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밤이 되자 세라는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다. 별빛이 눈 위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마음이 서서히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한도윤이었다. 그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하얀 편지 봉투였다. 이거 가연이가 썼어요. 세라는 봉투를 받아 조심스레 열었다. 선생님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그때 그 교실 안에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건 공부가 아니라 사람이 되는 법이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세라는 편지를 천천히 접으며 눈을 감았다.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선생님? 울어요, 아니. 그냥 눈이 시려서 겨울방학이 시작되었다. 학생들이 떠난 학교는 고요했다. 세라는 빈 교실을 천천히 걸었다. 칠판에는 새해에도 건강하세요라는 낙서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분필로 그 밑에 작은 글씨를 더했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교감 최은영이 들어왔다. 아직 안 가셨어요. 네.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고 있었어요. 은영은 조용히 웃었다. 윤 선생님, 사실 처음엔 걱정했어요. 너무 세게 나가서 상처만 남을까봐. 상처는 남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물면 더 강해질 거예요. 은영은 잠시 세라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저도 다시 배우게 됐어요. 진짜 교육이 뭔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밖에서는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밤, 세라는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에 그녀 거칠었던 거리, 잃어버린 시간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젠 나도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겠지. 핸드폰이 울렸다. 메시지 한 통. 발신인 최은영. 교육청에서 연락 왔어요. 윤 선생님 사례. 전국 교사 세미나에서 발표해 달래요. 세라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이젠 과거를 숨기지 않아도 되겠네. 그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그날의 교실, 학생들의 웃음, 그리고 용기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서명중학교는 다시 문을 열었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 가득 울려 퍼졌다. 윤세라는 교실 문 앞에 섰다. 하얀 칠판, 깨끗한 공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녀는 분필을 들어 천천히 썼다. 새로운 날, 새로운 우리. 그 순간 창밖에서 햇살이 들어와 칠판 위에 부드럽게 번졌다. 세라는 미소 지었다. 이번엔 진짜로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봄은 느리게 찾아왔다. 눈이 녹은 운동장에는 아직도 흙냄새와 찬 공기가 섞여 있었지만 서명중학교의 교정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새 학기의 첫날, 윤세라는 새로 칠한 교실 문 앞에 섰다. 손에 쥔 출석부는 아직 낯설었지만 그녀의 미소에는 확신이 있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칠판 위에는 분필로 쓴 문장이 남아 있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우리. 학생들이 하나둘씩 들어왔다. 어딘가 설레면서도 긴장된 공기? 하지만 예전처럼 시끄럽지 않았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장난기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존중이 스며 있었다. 얘들아, 다들 잘 지냈지 네. 선생님 올해는 더 재미있게 공부하자. 그리고 세라는 잠시 말을 멈췄다. 서로에게 더 따뜻하게. 그 순간 교실 문이 열렸다. 교무실에서 안내하던 교감 최은영이 한 학생을 데리고 들어왔다. 얘들아, 새 친구야. 이름은 장윤아. 조용한 분위기 속 한 소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긴 머리, 창백한 얼굴, 그리고 어딘가 멀리 보는 듯한 눈빛. 세라는 다정하게 말했다. 윤아야, 반가워. 저기 빈 자리로 가면 돼. 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작았다. 그 작은 대답이 교실의 공기를 미묘하게 흔들었다. 윤세라는 그 미묘함을 놓치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다. 윤아는 말이 거의 없었다. 항상 책을 끼고 다니며 쉬는 시간에도 혼자였다. 몇몇 학생이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미소만 짓고 대답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점심시간, 이가현이 세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윤아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밤마다 운동장에 나와요. 가끔 혼잣말도 하고요.
혼잣말 내. 그 사람은 아직 여기 있어. 이런 말도 했대요. 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친구? 어디서 전학 왔는지 알아 글쎄요. 아무도 몰라요. 다음 날 아침, 세라는 교무실에서 학생 기록부를 열어봤다. 하지만 장윤아의 파일은 비어 있었다. 학교 이전 기록, 주소, 보호자 연락처 아무것도 없었다. 교감 선생님, 이거 기록이 비어 있는데요. 최은영은 잠시 멈칫했다. 아, 그건 아직 전달 중이라서요. 지역 교육청에서 확인되면 바로 드릴게요. 하지만 세라는 느꼈다. 그 대답이 회피라는 걸. 그날 오후, 세라는 복도에서 유나를 만났다. 유나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네. 선생님. 교실 뒤편. 창문으로 봄빛이 비치고 있었다. 요즘 학교는 어때? 괜찮아요.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 유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면 다들 불편해해요. 세라는 잠시 멈췄다. 그 말에는 단순한 소심함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선생님도 느낄 거예요. 뭘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놀랍도록 깊고 차가웠다. 여긴 아직 깨끗하지 않아요. 그 순간 세라는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유나의 목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학교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명중학교에 귀신 나온대. 밤마다 교실 불이 켜져 있대. 누가 혼자 칠판에 뭘 쓴다던데. 학생들은 불안에 떨었다. 세라는 그런 말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밤마다 학교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기운을 부정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결심하고 학교로 향했다. 조용한 복도, 깜빡이는 형광등,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교실 문을 열자. 칠판 위에 하얀 분필 글씨가 남아 있었다.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라는 숨이 멎었다. 그 필체는 익숙했다. 윤세라. 바로 그녀 자신의 글씨였다. 다음 날 아침, 교감 최은영이 세라를 찾았다. 어젯밤 학교에 계셨나요? 네. 왜요? 경비 아저씨가 교실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해서요. 누군가 칠판에 글을 썼대요. 저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때 교무실 문이 열렸다. 장윤아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분필 가루가 묻어 있었다. 유나야, 이리 와봐. 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젯밤 학교에 있었니? 네. 왜 그냥? 보고 싶어서요. 뭘 유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그때의 교실을요. 선생님이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에 세라는 숨을 멎었다. 그 말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다. 그날 오후 세라는 다시 유나의 기록을 찾았다. 이번엔 교무실 금고 안쪽에 보안 서류함을 열었다. 거기에는 전학생 관련 특별 보고서가 있었다. 이름 장윤아, 전입 사유, 보호시설 재배정, 비고 부모 모두 사망, 폭력 사건 관련 목격자. 세라는 손끝이 떨렸다. 폭력 사건. 그 단어가 머리를 스쳤다. 설마. 그녀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몇 달 전. 강민석과 그의 무리들이 일으킨 사건. 그때 피해자 중 한 명이 병원에 장기 입원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 학생의 여동생, 이름이 유나였다. 그날 밤, 세라는 교실로 유나를 불렀다. 유나야, 너 나한테 솔직히 말해줄래?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넌 그때 일을 알고 있었지, 네. 그럼 왜 이 학교로 왔어? 그 사람들을 용서하려고요. 세라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용서 오빠를 다치게 한 애들이 여기 있으니까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유나의 눈가가 붉어졌다. 특히 강민석 오빠. 이젠 진짜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세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해되었다. 유나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었다. 그녀는 용서하기 위해 왔던 것이다. 며칠 후 유나와 강민석이 교정에서 마주쳤다. 짧은 정적. 하지만 그 침묵 속엔 무수한 감정이 흘렀다. 유나야, 오빠, 기억나죠? 미안해. 알아요. 그래서 저도 미안해요. 미워한 시간만큼. 제 마음도 망가졌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동시에 흘렀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세라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치유였다. 그날 저녁 세라는 일기를 썼다. 진실이 끝났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용서할 때 상처는 의미가 된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빗소리 사이로 교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슬픔을 씻어내는 듯했다. 봄비가 그친 뒤 공기가 유난히 맑았다. 서명중학교의 교정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실려 교실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윤세라는 칠판 앞에 서서 조용히 분필을 들었다.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에요. 아이들의 얼굴이 일제히 들려졌다. 놀람과 아쉬움이 섞인 눈빛이었다. 선생님, 진짜 떠나세요? 이가연이 먼저 물었다. 다른 학교로 가게 됐어? 이젠 여길 너희가 지켜야지. 선생님이 없으면 학교가 또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럴 리 없지. 이제는 너희가 알고 있잖아. 무엇이 옳고 무엇이 용기인지를. 윤세라는 아이들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빛이 많았다. 며칠 전 교육청에서 전국교사 쌤이나 초청장이 왔다. 윤세라의 이름이 혁신교육사례 발표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자신에게 말했다. 그날 저녁 학교 옥상 위로 붉은 노을이 물들었다. 세라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강민석과 한도윤, 그리고 장윤아가 함께 농구를 하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 아이들이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교감 최은영이었다. 이제 진짜 떠나시네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교감 선생님? 아니에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아이들이죠. 은영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윤 선생님? 저도 용기를 배웠어요. 선생님처럼 살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침묵하진 않으려고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면 충분해요. 며칠 후 전국교사 세미나가 열렸다. 수많은 교사들이 모인 회의장. 윤세라는 연단 위에 섰다. 조명이 그녀를 비췄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의 작은 중학교에서 일했던 교사 윤세라입니다. 조용한 웅성거림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제가 가르친 건 지식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건 진정한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학생들은 완벽한 어른을 원하지 않아요. 그저 진심으로 자신을 봐주는 어른을 원할 뿐이에요. 순간 회의장 안이 고요해졌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다. 그 박수는 점점 커져 마침내 전체를 뒤덮었다. 세라는 고개를 숙였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번졌다. 세미나가 끝난 후 그녀는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편지 한 통을 남겼다. 서명중학교 선생님들께 이 학교에서 저는 2번 다시 배울 수 없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의 수업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고 용기는 언제나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진짜 교사가 됩니다. 윤세라 드림. 몇 주가 흘렀다.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웃고 있었다. 이제는 누가 더 강한지가 아니라 누가 더 따뜻한지가 중요한 학교가 되었다. 한도윤은 반장이 되었고 이가연은 학생자치회에서 활동했다. 장윤아는 매일 아침 교실 창문을 열며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다. 그 하늘 아래에는 언젠가 그녀를 구해준 한 사람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과 싸울 줄 아는 사람이야. 여름이 다가왔다. 세라는 도시의 작은 중학교에서 새로 부임했다. 새 교무실. 낯선 얼굴들. 하지만 익숙한 설렘이 있었다. 첫 수업 날. 그녀는 학생들 앞에 서서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부임한 윤세라 선생님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어떤 과목 가르치세요? 도덕이요, 그럼.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진심을 잃지 않는 사람요. 그 순간 창문을 통해 들어온 바람이 교실을 스쳤다. 그 바람은 오래전 서명중학교에서 느꼈던 그 봄의 바람과 닮아 있었다. 밤이 되자 세라는 새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다.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운리, 잘 있겠지.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아이들이 웃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다음 날 아침, 서명중학교에서는 새로운 교사가 부임했다. 그 교사는 윤세라가 남긴 수업일지를 들고 있었다. 그 일지의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교육이란 한 사람의 인생에 불을 켜는 일이다. 교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칠판에 적었다. 연기. 그 순간 햇살이 교실 안으로 쏟아졌다. 하얀 분필가루가 빛 속에서 천천히 흩어졌다.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의 영혼이 남겨놓은 마지막 인사처럼 보였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